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 재건축재개발조합의 공사계약시 작성 18번째인데요. 사업경비와 이주비 대여 방법, 대여 중지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그 자금 관리는 누가 하는지, 그리고 시공자가 돈 줄 때까지 건물 못 넘겨준다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 유치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권이 되겠습니다. 김민우 변호사가 키포인트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필수적으로 사업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전부 이주를 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이때 이사를 나가서 전세저금으로 사용될 이주비를 지급해야 원활하게 이사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경비와 이주비를 어떻게 대여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시공자가 조합이 계약 내용에 따른 일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경비의 대여를 중지할 수 있고, 공사대금 미확보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령해설집에 수록되어 있고요. 해설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을 제가 적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7장이 뭐냐 하면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줄을 달아놓기를 갑은 이주비 등 제사업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경우 대여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바람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와는 도급공사 계약을, 금융회사와는 사업경비 등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본장은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공사계약에는 시공자가 조합에 사업경비를 대해 주는 것을 하고, 대신 조합이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자가 지급보증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장 조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마 계약서 보시면 다른 조합의 계약서에 전부 사업작업 대여금, 그러니까 무이자 대여금, 유이자 대여금, 각종 사업자금에 대한 상환,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장은 삭제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수정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사업경비의 대여는 어떻게 하느냐. 44조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4조 사업경비의 대여. 시공자는 조합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사업경비를 대여해야 한다. 다만 조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시공자는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공자는 이 지급보증하는 걸 자꾸 빼먹으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지급보증을 안 해가지고 회사의 자금 능력을 좀 줄일 신용도를 좀 증가시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처음 초안 올 때 지급보증하는 조건이 싹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체크하셔가지고 지급보증 꼭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여금 총액, 이건 어디 나와 있죠? 사업참여제한서 할 때 나옵니다. 대여기간도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업경비 항목별 대여조건도 별지로 서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 안에 쭉 다 넣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쭉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호와 2호에 따른 대여금 총액과 대여기간을 초과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 대여조건을 정할 수 있다. 대부분은 이제 무이자 대여금 얼마, 유이자 대여금 얼마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어떠어떤 항목은 무이자 항목이고 어떠어떤 경우는 유이자 항목이다. 이걸 보통 사업참여제한서에 넣죠. 그대로 계약서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실 게 지급보증한다 문구 빼는 거, 그 다음에 지급보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주비 조달경비에 대해인데 45조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이주비하고 사업경비하고는 다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조합은 이주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을의 지급보증으로 대출받는 경우에 이주비 원금을 제외한 대조건에 따른 이자 또는 연체료 등을 시공자는 조합에게 대여해야 한다. 대여총액 얼마인데, 이건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자, 이주비를 대출받는데 시공자가 지급보증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합원은 이주비를 어떻게 대출을 받느냐? 어떻게 대출을 받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건지당가 설정하겠죠.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 한도금액 내에서 이주비를 대출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가 이걸 갖다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별로 이게 조금씩 다를 경우가 있어요. 어떠냐면 갑이란 사람은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금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 집을 가지고 있고, 을은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3억을 이미 대출받아 썼다 그러면 갑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많이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을은 잘못하면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 한도에 따라 가지고 그 한도 이상은 이주비 대출을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를 못 나간다 그러면 이제 별도로 간혹 가다가 시공사가 직접 대여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시공사는 어떻습니까? 재산도 없는 사람한테, 담보 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 사람한테 또 대여해 주려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지급보증으로 대출받는다는 이 문구, 이런 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주비는 조합원의 재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받는 걸로 대부분 되어 있고, 대신 이자를 시공사가 무상으로 대여준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주비 대여 46조입니다. 여기도 보면 시공자가 조합에게 조합원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실하고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주비는 전부 이 조항이 없이 대부분 하고 사업비 대출할 때만 지급보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맞고, 대신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각각 금융기관이 원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주비 대여 시 조합은 이주비 대여 관련된 서류를 뭐 한다든지 이건 이제 다 금융기관에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항에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을을 채권자라는 금전소비대책이 아니고 은행을 채권자로 금전소비대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자기한테도 금전소비대책 또 체결해라 그런 경우인데 이건 택도 없는 중에 돈을 빌려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금전소비대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항은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건 전부 금융기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공사 관계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조합 운영비 대여죠. 조합 운영비는 한 달에 뭐 2천만 원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대여를 해주는데 대부분의 무이자로 해주죠. 무이자로 해주고 대여금 총액을 이제 정해줬습니다. 매월 2천만 원씩 총 얼마 한도까지. 왜 한도를 정해놓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한정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정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당하고, 그 다음에 대여조건 보통은 무이자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경비를 대여해 주다가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대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떠냐? 은행에서 대여해 주는데 왜 지가 중지를 해? 그렇지만 지가 지급보증을 했으니까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한 사람 입장에서 대여를 해주지 마라 라고 은행에 통지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시공사들이 이제 무기로 많이 삼는 건데 48조 사업경비의 대여 중지 등 조합 또는 조합원이 25조 및 29조에 따른 제반 사업 일정을 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사계약 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시공자는 조합에게 몇 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해도 이행이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업경비 대여를 일시 중지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25조는 뭐냐면 이주 개시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이주 완료해야 된다. 여러분, 조합에서 정한 이주 기간 내에 이주가 완료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 반대하는 조합은 이사 안 나가는 사람, 또 어쩔 수 없이가 집을 못 구해서 못 나가는 사람, 또 세입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뭐 이주 기간 6개월로 이주가 완료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이주 기간이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내에 이주를 완료해야 된다, 안 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 못 빌려준다. 라고 쓰시면 결국은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사이가 좋을 땐 넘어가다가 사이가 나쁜 데는 이 조항을 근거로 사업경비를 안 줍니다. 대를 안 주면 어떻습니까? 조합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시공자가 압박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합원 분양인데 이 조합원 분양도 재반 일정을 저감기간 내에 완료 못할 경우, 이거는 이제 조합원 분양금을 받아야만 시공사가 공사 대금을 받는데 조합이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착공해가지고 하다가는 공사 대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앞에 있는 거는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문 자체를 다 삭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경비 상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조합은 44조 및 45조의 사업경비 및 이주비 조달경비에 대하여 본계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입주기간 만료일 이길까지 원리금 전액을 을에게 상환해야 한다. 다만 갑이 원활하는 경우 사업경비 일부를 종우지 상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기 상환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또 보통 여기에 보면 입주기간 만료일 이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입주기간 만료일 이길까지 돈이 다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잔금을 언제 내죠? 잔금을 언제 내냐면 마지막 잔금을 내는 경우가 입주할 때 들어오면서 내잖아요. 그리고 일반 분양자도 입주할 때 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일반 조합원 분양 대금하고 일반 분양 대금이 계속 잘 들어올 것 같으면 딱 마지막에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돈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원리금 전액을 을에게 상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입주가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옛날에 살고 있던 집을 팔았는데 안 팔린다든지 아니면 뭐 그게 요즘 돈을 회수가 안 돼가지고 입주 자체를 못하고 있는 숫자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돈이 다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상환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에는 좀 한 2개월 정도 입주기간 만료일로부터 뭐 2개월까지 상환해야 한다. 이렇게 여유를 두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무조건 지연이자를 줘야 됩니다. 예, 사정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합이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늦게 들어오는 사람을 봐서라도 한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비 상환인데 이 이주비 상환은 어떻게 되죠? 조합원들이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입주할 때 이주비를 전부 상환을 해줘야 돼요.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에 이주비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조합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면 이주비 상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분양계약서에 보면 아니면 이주비 그 대출계약서에 보면 이주비에 대한 그 지연이자는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다 보통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어요. 대신 이주비를 상환을 빨리 안 하면 어떻습니까? 시공사한테 압박을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조합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주비 상환은 전부 그 입주 시에 다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 다 별 문제 없이 몇 사람 빼고는 다 상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관리인데 이거는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지출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1조. 자금 관리.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 분양금, 임대주택 매각 대금 등의 수납 관리는 을의 공사비와 대여금 등의 상환 및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관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처리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제1항에 따라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때에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의 납입계좌를 각각 을의 공동명의 계좌로 명기하며 분양계약서상 명기된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어떤 다른 형태 입금은 이를 정당한 입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고 상환 순서가 이자, 대여원금, 공사대금 및 기타 자금의 상환 순서로 한다. 그 다음에 조합원이 청산금,
일반 분양금, 수령한 사업경비 및 재반전 등의 은행계치로 발생한 이자는 조합의 기수인 이걸 시공사한테 기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동명의 통장잔고에 각각의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 수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각의 공동명의를 계좌를 해서 가져다 있을 수 있는데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공사가 자금이 입금되면 그 다음날에 시공자에게 자동이체 제도로 가는 조항을 삽입해서 보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돈이 들어오면 착착착착 들어와야 공사를 할 마음이 하지 조합에 가서 그 돈을 달라 그러면 또 아쉬운 소리 해야죠. 간혹가다 또 트집 잡죠. 이러기 때문에 시공사들은 이걸 꼭 삽입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시공자가 만약에 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도 돈이 착착착착착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시공사하고의 공사계약이 타결된다든지 시공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뭐가 잘못되면 이 자동이체가 계속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경우에는 사실 돈이 권력이잖아요. 돈 줄 때 좀 요구사항이 있으면 좀 요구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 측 입장에서는 절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면 무조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체를 증문데 52조에 보면 이것도 이제 별 문제 없어요. 뭐 연체기간에 대해서 연체를 납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도금이 잔금도 할 거다. 이것도 별 문제 없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 확보인데 이 채권 확보는 뭐냐? 시공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조합에 남아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자는 지금 사실 돈을 늦게 받으면서 공사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돈은 언제 받냐? 공사 다 해놓고 나서 입주 때 입주 들어오는 돈 가지고 그 다음에 받는데 딱 보니까 조합원들 돈 다 내고 일반 분양자 돈 다 내도 공사 대금으로 줄 돈이 없어. 그러면 공사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시공사는 조합원 분담금 들어오고 일반 분양금이 제대로 들어오면 공사 대금을 주고도 돈이 남을 정도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관리처분계획에서 짜요. 관리처분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에서 들어오는 수입 지출을 볼 때 시공사한테 돈을 주고도 남을 정도로 관리처분계획을 짜지 않으면 시공사는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 확보. 갑의 조합원이 입주기간 만료일부터 매일까지 대여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청산금을 완납하지 않아요. 을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갑의 조합원이 부장받은 건축시설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돈을 못 줄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합원이 받은 건축시설 몇 동 몇 호의 채권 확보, 감료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조합의 책임하에 조합원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대신 여기 보면 주로 많이 쓰는 경우가 이겁니다. 공사대금 확보를 위하여 준공인가 몇 개월 전까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자금을 확보하는 관리처분 변경계약을 총회에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공자는 신축권 청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수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려고 시공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딱 마지막 공사 마지막 중 가면 준공인가가 나고 준공이 나면 공사 다 끝났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관리처분 계획 내용으로 보니까 시공사한테 돈 줄 돈이 없어요.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대금 다 받고 일반 분양대금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수입이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공사한테 줄 공사대금이 모자라면 시공사는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공인가를 받기 3개월 전, 6개월 전 이때까지 공사대금을 예산상으로 확보를 해놔라. 확보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입주할 때까지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처분 계획을 총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조합원들 분담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수입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 문구를 안 넣을 수도 없고 넣었을 경우에 유치권 행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에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공자가 요도를 한다고 하면 가급적
빼는 게 좋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대금이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증가돼가지고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공사대금 예를 들면 3천억 이러면 3천억 당연히 관리처분 계획에 넣어가지고 하죠. 근데 3천억짜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3,500억 그 다음에 4천억이 되죠. 자꾸 늘어나는데 그 늘어날 때마다 관리처분 총회를 해가지고 공사대금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을 넣었을 경우에 조합 입장에서는 좀 늘어난 공사대금을 당연히 줘야 될 경우는 필요한 조문이고 그렇지 않고 시공자가 지 마음대로 어거지 써가지고 500억 더 올려달라 안 올려주면 우리 키 못 줘? 이럴 적에는 이게 사실 필요가 없는 조문이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의 칼을 지니고 있지만 일단은 조합 입장에서는 넣지 말자. 공사대금 주면 될 거 아니야 나중에.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홈페이지인 r119co.kr에 들어가면 나홀로 소송 왼쪽에 재건축 재개발 파트니까 여기에 제 4강안에 강의를 차곡차곡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